네, 안녕하세요. 현재 참세무법인 경북지점 대표 세무사로 근무하고 있는 전병섭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복잡하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힘드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고 하면 국가가 있고 국민이 있는데 국가가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이 세금을 이제 국민으로부터 징수를 해야 되는데 국민이 이 세금을 납부하는 데에는 세법이 너무 복잡해서 사실 세금을 스스로 납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무사의 도움을 받아서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무사를 다른 말로 세무대리인이라고도 합니다. 세무사는 이 외에도 국민이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이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걸 이제 대신해서 해결해주고 또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크게 생각해 보면 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가 경제적 이유죠. 이제 누구나 직업을 선택할 때 경제적인 부분도 큰 동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활로를 좀 모색을 하려고 생각하다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나눠졌는데 이렇게 이제 세무사라는 이런 자격증 쪽이랑 또는 이제 공무원 사실 기업체 쪽에 갈 수 있는 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무사를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이유는 같이 이제 공부를 시작한 이제 친척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약속을 했어요.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나중에 성공해서 같이 만나서 술을 한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이 먼저 이제 회계사 시험을 합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그게 동기가 돼서 세무사 시험 공부를 하게 됐고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네. 세무사, 회계사 그러면 고소득 이제 전문직이라고 하는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그게 이제 편견이 아니라 맞는 내용이고요. 경제적인 이제 자유로움이 많은 직업이죠. 시간적인 여유도 많은 직업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번째 장점이고 두 번째는 사회적 인식도 괜찮은 편인 것 같고 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능력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어떤 식견이 많이 필요하고 또 계속 공부를 할 수 있는 직업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해야 돈을 벌 수 있거든요. 세무사는 프로입니다. 제일 큰 이제 그 세무사의 이제 문제라고 하죠. 이게 공공성을 띈 어떤 조세 전문가라다 보니까 이제 잘못을 하게 됐을 때 이제 왜냐하면 이제 돈을 만지는 직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 이제 불이익을 주게 되거나 이제 쉽게 얘기해 탈세입니다. 이런 일을 하게 됐을 때는 처벌을 엄청나게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게 되면 사실 업무를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이제 압박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무사 제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워낙 이제 지식인이 부족하던 시절에 이제 세무사 자격증을 지식인들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변호사라든지 그 당시에 이제 회계사, 그다음에 세무공무원, 그다음에 석사 출신 이런 분들한테 자격증을 이제 발급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기득권으로 정착되다 보니까 세무사 자격 제도 자체의 불공정성에 대한 시비가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차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네. 세무사는 세무사 시험을 합격을 해야죠. 네. 그러니까 1차와 2차와 나눠지는데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시험에 비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난이도는 좀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1차와 2차를 모두 합격해야 이제 세무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세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과나 전공이나 또는 스펙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심지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무사가 되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이제 세무사가 합격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세무사 합격자라는 지위가 주어지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6개월간의 실무 수습을 마치면 이제 비로소 이제 세무사가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무사 자격이 주어진다고 해서 이제 아무나 다 개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 이제 세무사회에 등록을 해야 됩니다.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완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 사무소를 이제 개업을 하게 되거나 또는 이제 세무법인의 구성원이 되거나, 그러니까 본인만 열심히 하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세무사는 이제 뭐 크게 나눠보면 진로가 두 가지 정도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세무사로서 근무하는 세무사랑 세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취업을 하는 세무사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취업을 할 때는 보통 이제 금융기관이나 기업체, 세무사를 필요로 하는 그런 기업체에 이제 세무사의 커리어로 이제 도전하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반 기업체에 취직하면 취업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동일합니다. 그냥 그 기업체의 이제 그 급여 체계 내에서 이제 움직이는 거니까 이제 차이가 없을 겁니다. 다만 이제 세무법인이나 세무사 사무소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 초봉은 한 5천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5천 정도 내외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산업인력공단 자료를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저도 잘 몰라서 찾아봤는데 하위 25%가 한 5,300만 원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상위 25%는 8천만 원, 중위 그러니까 가운데죠. 가운데가 한 6,600 정도로 나와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 이제 산업인력공단에서 나온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세무사라는 직업은 항상 클라이언트, 고객을 만나야 되는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향적인 것보다는 외향적인 게 좋고, 소극적인 것보다는 적극적인 게 좋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추진력이 좀 필요한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이언트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직업입니다. 해결을 해야 거기서 이제 부가가치가 생겨나는 거고, 이제 돈도 많이 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직업이지만 또 아무나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최근에 뭐 언론이라든지 미디어에서 이제 나오는 내용을 보면 이제 장차 이제 사라질 직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세요. 그런데 뭐 법률이라는 거는 어차피 언어로 이제 구성될 수밖에 없고, 그 언어는 항상 이제 모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이제 해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이거는 AI가 이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 직업이 사라질 게 아니라 효율성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바꿔 얘기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더 많은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유사 직역이라고 볼 수 있죠. 변호사나 이제 회계사, 세무사 비슷한데, 만약에 완벽한 이제 AI가 나온다 그러면 다 같이 사라질 직업이죠. 네. 그래서 외롭진 않네요. 네. 제 삶의 모토는 뭐 균형과 조화. 그러니까 항상 제가 가지고 있는 가족, 일, 친구, 항상 일정한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멘탈이죠.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항상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그게 제 삶의 이제 모토이고, 그리고 이제 뭐 단기적인 목표라고 하면 사옥을 네, 제가 디자인해서 이제 신축하고 싶은 그런 어떤 계획이 있습니다. 네. 재미없거든요. 공부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저도 뭐 포기를 했다가 또 다시 도전을 해서 이제 합격을 한 경우이고,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혼자 힘든 게 아니라 다 같이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고비를 넘긴 사람과 넘기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가 이제 세무사가 되고 안 되고,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 그렇겠지만, 그래서 이제 충분히 본인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무모함, 용기 이런 부분은 이제 젊은이의 특권이니까 마음껏 누려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오늘의 정보가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